안녕하세요. 저는 지안초등학교 정재성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바다를 살리는 친환경 대체 소재, 물라스틱에 대해서 소개해주기 위해서 여기 수요일의 바다톡톡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듣기로는 이 수요일의 바다톡톡이 바다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도 좋은 콘텐츠 하나 추가하고자 여기 스톡을 찾았어요.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네, 작은 클릭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물라스틱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쓰레기로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자,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친환경 대체 소재 물라스틱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물라스틱의 특징, 그리고 물라스틱을 이용해서 다양한 만들기도 해보고요. 이 물라스틱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오늘 길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됐죠?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쓰레기로 병들어가는 지구의 앞에 왜 0이 붙어 있나요? 자, 오늘 물라스틱이 주제잖아요. 네, 물라스틱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 왜 대체 물라스틱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느냐? 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순위로 알아보자라는 의미로 이 쓰레기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쓰레기 우리 지역사회 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살고 있는 이 광주광역시는요, 지금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을지 모르겠어요. 저기 남구 양과동에 가면 그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있는데 그쪽에 2-1단계 매립장이요. 벌써 2023년 내년 2월쯤에 가득 찰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쓰레기가 대체 왜 가득 차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지만요. 사실 우리 광주광역시 근처에는 2개의 소각장이 있었어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와 상무 소각장이 있었는데 이 두 곳이 지금 가동을 중단을 하면서 쓰레기가 이 양가동 매립장으로 너무 많이 몰려와 버렸대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상무 소각장은 이미 폐쇄를 해버려서 지금 다시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나주 SRF는요, 쓸 수가 있기는 하나 지금 현재 나주 시민들의 반대를 인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자, 왜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이 SRF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SRF, 자, 솔리드, 그다음에 고체죠. 고체, refuse, 쓰레기, fuel, 연료, 고체 쓰레기 연료, 즉 폐비닐, 폐플라스틱과 같은 이 쓰레기를 태워요.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열이 발생하겠죠. 이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이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아무래도 이제 냄새도 많이 날 것 같고요. 네, 사람들에게 또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 때문에 나주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나주 쓰레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광주의 쓰레기 또한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더 안 좋았겠죠. 자, 그래서 이 SRF를 운영하는 한국난방공사와 이 나주시와의 소송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다시 가동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나주시는 아직도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이 싸움은 아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주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각장이 없는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 2030년부터는 국가에서 쓰레기 직매립을 불가하다. 더 이상 쓰레기 매립은 안 된다. 무조건 태워서 없애라 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주형 소각장을 새로 만드는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군데에 이 소각장 후보지를 정하고는 있으나 자, 주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 그러면 소각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싫어하고 소각장은 또 왜 필요한지. 자, 이 쓰레기 소각장이라 하는 것은요. 자, 만약에 플라스틱 쓰레기 있잖아요. 자, 이거를 매립하지 않고 태우게 되면 소각을 하면 부피가 10에서 20%로 확 줄어들게 돼요. 이 나머지 그러면 이 부분만 땅에다 묻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레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거를 더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 태우는 과정에서 나쁜 냄새와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싫어하는 혐오 시설로 보통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여겨지는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광주형 소각장은요, 경기도 하남시, 저기 위쪽에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유니온 타워를 롤 모델로 삼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유니온 타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옆에 이 그림으로 보이는 게 바로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여러분들 놀랍죠? 네, 쓰레기 소각장이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 생태 연못도 있고 물놀이 시설 그리고 뭐 체육관도 보이고요. 야외 무대까지 도저히 여기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오픈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실 쓰레기 소각장은 어디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예상한 대로 밑에 있습니다. 자, 이 밑에 하수 처리 시설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 음식물 처리 시설, 소각, 태우는 것까지 그리고 재활용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전반적인 이런 재활용,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을 다 밑에다가 해놓은 거죠. 자, 우리 광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비단 이 쓰레기 때문에 힘든 거는 우리 지역 사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 쓰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전 세계에서는 어떤 쓰레기 문제가 있는지 함께 몇 개 나라만 선생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나라는 인도입니다. 자, 이 인도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매일매일 나오는 쓰레기 양이 약 26,0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온대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60%, 즉 16,000톤은요, 수거가 되기는 하나, 나머지 40%, 즉 1만 톤은 그대로 인도 땅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이 1만 톤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큰 면적을 가진 인도지만 나중에는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네요. 다음은 이집트입니다. 자,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그렇죠. 피라미드죠. 자, 이집트에 최근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어서 자, 한 환경단체가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7,500kg의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피라미드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만드는 이유는 역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쓰레기를 줄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스페인의 한 해변가인데요. 우리 고래가 죽어서 바다에서 떠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고래가 대체 왜 죽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부를 해봤더니 이럴 수가. 고래의 뱃속에는요, 무려 29kg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20kg짜리 쌀 들어봤나요? 엄청 무겁죠? 자, 그것보다 더 무거운 플라스틱 쓰레기가 뱃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고래가 아팠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다음 보시는 건요, 태평양에 위치한 플라스틱 아일랜드, 플라스틱 섬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이 인근 국가들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이 태평양 한가운데 모여서 자그마치 우리나라 면적의 16배 크기라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16배가 더 큰 거야. 어마어마하죠? 자,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시민단체가 이 플라스틱 섬을요, 실제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하려는 작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 왜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하려고 했느냐? 자, 지금은 이 쓰레기가 다른 나라들에서 물려들지만 만약 이게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으면요, 이 나라로 보내지는 쓰레기를 버린 나라들은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라로 지정을 함으로써 인근 국가들에게 이것 좀 치워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거를 유엔에 정식 제안을 했고, 자, 이렇게 여권도 만들고요, 우표, 심지어 화폐까지. 자, 화폐를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이렇게 멋지게 제안을 했고 유엔에서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막판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쓰레기로 병들어가는 지구, 선생님, 플라스틱 대체 이게 왜 위험한 건가요? 네, 사실 플라스틱보다는요, 선생님이 소개하고 싶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플라스틱 하면 저 끝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통, 플라스틱 통 같은 걸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이 플라스틱이요, 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합니다. 선생님, 그럼 분해가 됐으니까 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이 하나의 플라스틱이 더 작은 수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이게 아직 분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먹고 동식물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별명이 바닷속 조용한 살인자. 굉장히 무섭죠? 네. 이 미세 플라스틱의 96% 이상은요, 육상에서, 즉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자,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속으로 돌아다니다가 유해 화학 물질을 이렇게 흡수를 해요. 자, 그러면서 독성을 가진 아주 안 좋은 물질로 변합니다. 자, 이걸 플랑크톤이 먹이로 오인을 해서 잡아먹고요. 이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또 이 물고기를 또 다른 물고기가 먹고, 결국 인간에게까지, 즉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다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인류는 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대체 소재를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대체 소재는 바로 물라스틱입니다. 자, 사실 이 물라스틱, 원래 정식 명칭은 PCL이에요. 이거 약간 물라스틱은요, 물에 좀 녹는다라는 뜻에서 불려진 약간 별명 같은 개념이고요. 정식 명칭은 PCL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물라스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PCL, 자, 폴리카프로락톤이라고 해서요. 자, 생분해성 고분자. 너무 어렵죠? 그냥 자연 속에서 좀 잘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리 여러 개가, 카프로락톤 여러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플라스틱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자연 속에서 잘 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네, 플라스틱과 다르게. 그리고 이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라스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약간 쌀 같기도 하고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네, 아무리 선생님한테 많이 들어봤자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선생님이 물라스틱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 알갱이를요, 약 60도 정도가 되는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바깥쪽부터 약간 투명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스푼을 이용해서 건져보려고 했더니 어떤가요? 엿가락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죠? 네. 보시면 지금 굉장히 투명해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뭔가 처음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자, 이거 선생님이 건질 때는 꼭 도구를 이용해서 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60도밖에 안 되는 물이지만 좋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꼭 그래서 주변에 어른들에게 부탁을 해서 전달을 받아서 식힌 다음에 만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물주물 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요. 조금 딱딱해진다 싶으면요, 물에 뜨거운 60도의 물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시면 다시 말랑말랑해질 거예요. 굉장히 잘 드러나죠? 네, 마치 짜장면 같기도 하고요. 네,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은 이유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라스틱을 잠깐 관찰을 해봤는데, 자, 물라스틱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말했듯이 천천히 생분해가 됩니다. 한 2, 3년 정도면 없어진다라고 해요. 게다가 우리 사람의 몸에 그리고 환경에 독성이 없는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죠. 게다가 녹는 점은 60도 정도로 아주 쉽게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형태를 바꾼 다음에 식으면 단단하게 굳습니다. 네, 굳으면 강도가 높고 탄성이 있어서 잘 부서지지 않아요. 네. 다만 열에는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물라스틱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관찰해 보죠. 자, 선생님 온도계를 60도의 물을 체크한 걸 확인했죠. 자, 여기다가 선생님 물라스틱 알갱이를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살살살 부어 볼게요. 쫙 퍼지죠? 약간 쌀 같기도 하고 계속. 자, 뭔가 근데 아직 선생님 스푼으로 건져봤더니 뭔가 달라붙는 느낌은 있으나 이상하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점성도 없고 이상하다. 분명히 60도가 맞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온도를 쟀더니 이럴 수가. 50도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 60도의 물에서 물라스틱 알갱이가 들어가면서 열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물의 온도가 50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변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온도를 조금 더 올렸어요. 처음에 약간 70도와 가깝게 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이 물라스틱 알갱이를 부어봤어요.
자, 근데 아까랑 다르죠, 확실히. 아까는 밑으로 쫙 퍼졌는데 이번에는 산처럼 붙자마자 바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바깥쪽부터 투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성도 굉장히 세집니다. 막 눌러붙으려 그래요. 자,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이 물라스틱은 더 변화를 합니다. 지금 보듯이 굉장히 투명해졌죠. 자, 선생님이 장갑을 끼고 만지는데 심지어 이제 장갑에까지 너무 달라붙어서 도저히 뭘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자, 계속 선생님이 뜯어내려고 하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물라스틱이 장갑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다른 장갑으로 또 다른 손으로 떼내려 했더니 도저히 안 돼서 선생님이 그냥 장갑을 벗어버렸습니다. 자, 맨손으로 만지니까 안 달라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손에 있는 기름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제 맨손으로 만지시면요 안 돼요. 60도지만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꼭 주변의 어른들께 부탁을 해서 식힌 다음에 만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물라스틱이 제대로 녹았네요. 쭉쭉쭉쭉 잘 늘어나죠. 아직 덜 녹은 물라스틱 알갱이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일찍 뺀 것 같아. 이따가 선생님 제대로 녹인 물라스틱을 보여줄게요. 자, 그럼 이번엔 물라스틱으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플라스틱이 딱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나 요리 그릇 같은 곳에, 그리고 보통 먹지 않아도 되는 그냥 일반 통에다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물라스틱 알갱이를 넣고 아까처럼 투명하고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좀 색깔을 내고 싶다 하면은 얘는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료만 살짝 넣어주면 원하는 색을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질 때는 맨손 말고 반드시 그렇죠. 도구를 이용해서 꺼내고 어른들께 많이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빠르게 굳히는 선생님만의 팁인데요. 찬물이나 얼음물에 넣으면 빨리 굳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잘 녹인 물라스틱을 선생님이 먹고 남은 요구르트 뚜껑 있잖아요. 한번 거기다가 넣고 본 떠볼게요. 즉, 한번 찍어내 볼게요. 똑같이. 자, 이렇게 선생님이 손으로 꾹꾹꾹꾹 뚜껑에다가 이렇게 물라스틱을 잘 담고요. 약간 밖으로 삐져나온 저 물라스틱은 이렇게 손으로 쭉쭉쭉쭉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 깔끔해졌죠? 자, 이 상태로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이걸 뜯어볼게요. 과연 어떻게 됐는지. 자, 이때 뜯을 때도요, 선생님이 도저히 맨손으로 안 돼서 칼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주변에 어른들께 꼭 부탁을 하시기 바라요. 다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와, 완전 비슷해졌죠? 지금 뚜껑에 있는 재활용 마크가 보이시나요? 그게 이 물라스틱에도 그대로 찍혀서 나왔어요. 와, 완전 똑같이. 마치 도장 찍은 것 같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번 사이즈를 한번 키워볼까?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에는 두부를 먹고 남은 이 두부 틀에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꿀팁인데 이거 넣었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물라스틱은 좀 잘 안 녹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차가운 공기 때문에 열을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푼으로 안으로 약간씩 넣어주면서 녹이면 더 빠르게 녹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녹인 물라스틱을 조물조물 해가지고 두부 바닥에다가 이렇게 탁 담아요. 좀 부족해가지고 선생님이 또 추가로 더 녹였는데 야, 이번 진짜 잘 됐지 않아요? 쌤이 하고도 너무 놀랐습니다. 뜨겁지만 참고 와, 너무 잘 녹아가지고 와, 선생님 이때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남은 부분들도 더 채워주고요. 저기 빈틈도 보이죠? 걱정하지 마요. 선생님 다 채울 거니까 좀 기다려. 놀라지 마요. 이렇게 구석에다 이렇게 다 해주고 자, 짜잔, 꽉 채웠죠?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 선생님 한번 떼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자, 이렇게 슉 뜯어가지고 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상 한번 해보세요. 우와, 두부 바닥하고 너무 똑같죠? 자, 아까 재활용 마크는 물론 바닥에 테두리까지 정확하게 찍혀 나온 모습입니다. 자, 이제 물라스틱 연습을 해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쌤이 만들고 싶은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주사위가 필요하다고 해서 쌤이 주사위를 선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라스틱으로 이렇게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물라스틱 이렇게 녹이고요. 자, 뜨거워요, 여러분들. 절대 맨손 만지면 앙병. 알았죠? 자,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잘 녹였지? 나 이제 선수인 것 같아. 이렇게 손으로 비비기도 하고, 조물딱 하다가, 자, 이렇게 선생님이 상자 모양, 직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들고 하니까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한 게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평평하게 톡톡톡톡 때리니까, 얼추? 네. 벌써 주사위의 모양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괜찮나요? 잘 만들었나? 잘했다고 해줘.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주사위 하나로 모자라서요. 또 다른 주사위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주황색 주사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염료, 아까 말했죠? 염료를 넣을 건데요. 자, 여러분들, 염료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 물라스틱은 빨아들이는 능력이 너무 뛰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은 빨간색 3개, 노란색 3개만 넣어도 굉장히 진하게 나온답니다. 이따가 한번 봐보시죠.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돼요. 자, 물라스틱을 염료와 함께 녹인 다음에 자, 손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벌써 염료들이 녹은 모습이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떼가지고, 자, 안에 보시면 노란색도 보이고, 약간 빨간색도 보이고, 또 어떤 부분은 벌써 둘이 섞여가지고, 자,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이면, 맞습니다. 주황색이 되죠. 자, 이렇게 벌써 주황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죠? 너무 예쁘더라고, 또 보니까. 자, 우리 친구들에게 주사위를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선생님 열심히, 네, 아까처럼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직육면체로 딱 만들기 시작했고, 역시 바닥에 톡톡톡톡, 네, 이렇게 해봤어요. 선생님이 사실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 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게 나온 거 같죠? 여러분들? 네, 와우, 이렇게 주황색 주사위까지 같이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숫자 표시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이건 약간 수학이 있는데, 자, 이 주사위의 반대편에 있는 숫자의 합은 꼭 7이 돼요. 네, 6이면 반대쪽에, 그렇죠, 1. 자, 5면 2, 3이면, 맞습니다, 4.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주사위 완성! 자, 이렇게 해봤고요. 자, 물라스틱 재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쓰고 남은 그 조각들이랑 아까 초반에 연습했었던 그런 본뜬 것들을 다시 물에다가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벌써 녹은 모습이 보이죠? 우와, 처음의 모습은 다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다르게 변한 것 같습니다. 물라스틱은 재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라스틱의 활용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물라스틱의 활용 방법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게 전부 다 물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자, 고리사슬부터 시작해서요. 자, 가구가 부서졌을 때 그 가구 부서진 부분을 찾기 힘들죠? 이때는 물라스틱으로 보강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또 이렇게 장난감으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분해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형에서도 이 코 이런데, 나 안 했어. 자,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생체 이식을 하거나 약물을 전달할 때도 이용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 연구팀이 수행한 이 PCL, 물라스틱, 이 관련된 연구에서요. 자, 이 PCL은 아까 선생님 말했죠. 빨아들이는 성질, 즉 흡유성이 있어요. 기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막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다에 배가 전복이 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기름이 유출됐을 때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죠.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PCL, 물라스틱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들을 샥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이 환경 저널 잡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자, 이렇게 물라스틱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친환경 대체 소재에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너무 많고요. 매립도 어려울 뿐더러 소각할 때도 안 좋은 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만 플라스틱이 없으면 또 불편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플라스틱 대신에 이 PCL, 물라스틱을 사용하려고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플라스틱은 썩는데 50년에서 80년이 걸리지만 PCL은 2, 3년이면 생분해가 된다고 해요. 너무 좋죠? 네. 이런
PCL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더 좋은 친환경 대체 소재들이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미래는요, 이런 친환경 대체 소재도 있지만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바로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더 많은, 더 좋은 대체 소재들을 발명해내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자,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 안녕!